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2회에 걸쳐서 재무제표 분석의 여러 테마 중에서 영업주기와 회전율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제1강 영업주기 분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업주기라는 말이 우리가 회계 또는 이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서 가끔씩 나오는데, 그 영업주기의 개념은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부터 현금으로 실현되기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영업주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이란 말이 나오죠.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고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결국 재고자산을 취득하면서부터 그 재고자산을 취득했으면 그 재고자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리고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그 판매 대금을 내가 회수하면서 현금으로 실현한다 이 말입니다.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현금으로. 그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영업주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업주기. 물론 그 재고자산의 취득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우리가 그 매입을 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매입을 해서 취득하는 재고자산을 우리가 상품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만드는 재고자산, 즉 제조를 통해서 취득하는 재고자산, 이걸 우리가 제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업주기를 설명할 때는 주로 좀 더 간단하게 상품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때 이 재고자산은 제품보다는 이제 상품을 의미하는 거다. 왜냐하면 상품은 이제 매입을 하면 취득이 끝나는 거지만,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복잡해요. 원재료를 매입을 하고 그 원재료를 공정에 투입해서 그리고 나서 그 공정에서 완성이 되어야만 이제 제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매입해서 취득하는 상품보다는 좀 더 그 과정이 상품보다는 좀 더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서 영업주기를 설명할 때는 상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고자산 매입을 했으면 창고에 이제 어딘가에서 보관을 하겠죠. 매입을 해서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보유한다는 것은 결국은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고자산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재고자산을 이제 판매하게 돼요. 판매를 하게 되고, 판매하면서 이제 어떤 자산이 생기냐? 재고자산은 판매가 되었는데 그 대신에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또 생기죠. 채권이 생기죠. 매출채권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매출채권을 회수하면서 이제 현금으로 실현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부터 판매할 때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가 재고자산 판매 기간이라고 말을 하고, 또는 재고자산 판매 기간 또는 재고자산 보유 기간, 이렇게도 말합니다. 재고자산 보유 기간 또는 재고자산 회전 기간, 이렇게 좀 다양한 용어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재고자산 판매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재고자산 판매 기간, 보유 기간, 회전 기간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판매하면서 생긴 이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기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가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결국 영업주기는 뭘 말하는 거냐? 재고자산 판매 기간과 매출채권 회수 기간을 합친 것을 우리가 영업주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업주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자,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 뭐가 생겼을까? 매입하면서 외상으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 채무가 생기겠죠. 매입 채무가. 그럼 이 매입 채무는 내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입니다. 그죠? 그럼 이 매입 채무를 언젠가는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매입 채무를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자,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생기면서부터 자, 매입 채무를 지급할 때까지의 요 기간,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 지급 기간. 그러면 결국은 전체 재고자산 판매 기간과 그리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 요걸 합해서 우리가 영업 주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지금 뭐였습니까?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잖아요. 그죠? 전체 영업 주기에서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뺀 나머지 요 남아있는 요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 순영업 주기다. 그러니까 지금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마이너스 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하고도 남는 영업 주기니까 이걸 우리가 순영업 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영업 주기.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업 주기와 순영업 주기의 개념을 아시겠죠? 자, 그럼 영업 주기는 결국 매입 재고자산 판매 기간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 순영업 주기는 이 영업 주기에서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차감한 것이다. 차감해서 구한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업 주기가 만약에 긴 회사가 있고 짧은 회사가 있어요. 자, 영업 주기가 길어지면, 영업 주기가 긴 회사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회사는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부터 판매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회사, 또는 외상으로 매출하고 나서 그 매출 채권이 회수될 때, 현금으로 회수될 때까지의 기간이 긴 회사. 자, 둘 중에 하나 또는 그 둘 다이거나, 자, 그런 회사들이 영업 주기가 길게 나타나요. 그죠? 영업 주기가 길게 나타나죠. 그럼 이렇게 영업 주기가 긴 회사는, 자, 결국은 팔아서 재고자산을 취득해서 팔아서 현금으로 회수할 때까지 그때 기간이 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유동성이라는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업 주기가 긴 회사일수록 유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금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죠? 자, 이때 이 유동성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유동성이란 말은, 자, 단기 부채,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유동부채를 말해요. 유동부채, 단기 부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 단기 부채를 지급하려면 현금과 같은 그런 유동자산이 있어야 단기 부채를 빨리 지급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단기 부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산을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말합니다. 유동성. 근데 어쨌든 영업주기가 길수록 유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길면, 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길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이게 이제 길어지면, 그러면 순영업 주기는 어떻게 될까? 순영업 주기는 그만큼 짧아지겠죠. 그죠? 순영업 주기는 짧아지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유동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길다는 의미는 내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매입 채무가 있는데, 그 매입 채무가 생길 때부터 돈 줄 때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 회사에 현금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길고 순영업 주기가 짧으면 우리 회사에 현금이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 회사의 유동성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우리 회사 유동성 입장에서는 그냥 측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유동성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결론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내가 받을 채권, 내가 판매하고 받을 채권은 빨리 받는 게 좋아요. 그죠?
팔아서 받을 채권은 내가 빨리 받고 내가 외상으로 매입해서 줄 채무는 늦게 주고, 그죠? 늦게 주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유동성 측면만 놓고 보면 그게 우리 회사 유동성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에 현금이 빨리 들어오고 그 현금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런데 물론 자, 이게 어떤 여러 어떤 상관행이나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그런 어떤 법률적인 그런 내용이나 또는 또 관행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그렇다는 의미예요. 또는 계약상의 그런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의미고, 그런 걸 벗어난 것까지 돈 안 주고 애먹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주기라는 개념, 영업주기 개념을 보고 있는데, 이 영업주기가 또 어디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고 분류되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가 되죠. 자, 이처럼 자,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나눌 때, 자, 그때에 어떻게 나누느냐? 그때 우리가 영업주기란 말을 그때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유동자산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하고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그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정상적인 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또는 그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은 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다음 네 번째,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자,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그 제한되어 있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목적이 제한되어 있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아주 단기간 목적이 제한되어 있고 그 단기간만 지나면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면 유동자산이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유동부채에 들어가도 정상 영업주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 1번, 2번, 3번, 4번을 놓고 보면 크게 유동, 비유동을 가르는, 나누는 그 기준에는 결국은 첫 번째 하나는 정상 영업주기가 하나가 있고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크게 보면 이제 1년 기준이 있어요. 1년 기준. 12개월, 뭐 12개월 해서 1년 기준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인데 자, 앞에서 우리 영업 주기를 살펴봤죠. 회사의 영업 주기는 결국은 재고자산 판매 기간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자, 재고자산이라든가 자, 매출 채권과 같은 이런 자산들은 자, 이것 자체가 회사의 영업 주기를 결정하는 자산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처럼 회사의 영업 주기를 결정하는 그 자산, 채권, 이것은 1년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이런 자산들은 그냥 유동자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산 자체가 회사의 영업주기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다. 영업주기를 결정하는 그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은 1년 기준을 따지지 않아요. 자, 이런 자산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자, 1년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기준이다. 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채도 우리가 앞에 영업주기, 순영업주기 봤는데 거기 보면 매입채무라는 부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매입채무와 같은 것들은 그런 부채는 결국은
회사의 영업주기, 순영업주기를 결정하는 부채입니다. 그죠? 자, 그런 부채들은 1년 기준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지 않고 그 자체가 그냥 유동부채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채들은 이제 1년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재고자산 판매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판매 기간이라고 하는 거 대충 앞에서 봤죠.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부터 이제 판매할 때까지 소요되는 이 기간을 우리가 재고자산 판매 기간 또는 보유 기간 또는 회전 기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쉽잖아요. 그죠? 매입하면서부터 판매될 때까지 며칠 걸렸나? 카운팅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재무제표 분석에서 이걸 별도로 또 배우냐? 문제는 이 매입부터 판매까지의 이 과정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자, 회계 기간이 달라지면, 자, 이렇게 X1년, X2년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은 자, X1년도에 매입했는데 이때는 판매가 안 돼요. 판매가 안 되고 X2년 넘어가서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X1년도에 재고자산 판매 기간을 알고 싶다. 그럼 아직 판매도 안 되는데 판매 기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그냥 판매가 안 됐으니까 판매 기간이 아니잖아요. 판매가 안 됐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회계 기간 안에서 매입했다가 판매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회계 기간에 걸쳐서 매입하고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이제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자, 이렇게 3개를 매입했는데 한 개는 해가 넘어가서 팔렸고 늦게 팔렸고, 한 개는 빨리 팔려버렸고, 자, 한 개는 빨리 팔려버렸고, 또 한 개는 조금 뒤에 팔렸고, 같은 시기에 매입을 했는데 팔리는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카운팅을 할 것인가? 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고자산 판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개별 재고자산을 판매한 기간을 다 센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 일정한 그 회계 기간 내에 회사의 전체적인 평균적인 판매 기간이 며칠이냐 이걸 계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X2년 요 기간 동안에 회사 전체의 평균적인 판매 기간은 며칠이냐 이걸 계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일일이 카운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자, 재고자산 판매 기간은 자, 평균 재고 자산을 자, 1일 매출 원가로 나누어서 재고자산 판매 기간을 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이 판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유 기간, 회전 기간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평균 재고자산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재고자산은 어떤 의미냐? 자, 기초 재고자산과 기말 재고자산 잔액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서 자, 1년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유지된 재고자산 잔액을 구하는 거예요. 기초 특정한 시점, 기말 특정한 시점의 재고자산이 아니고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얼마의 재고자산이 유지가 되었을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와 기말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서 평균치를 구하는 겁니다. 평균치. 자, 그 다음에 1일 매출원가는 자, 매출원가는 주로 1년 기준으로 산출하죠. 자, 1년 기준으로 산출한 그 매출원가를 나누기 365를 해서 하루 평균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하루 평균 매출원가. 자, 이렇게 해서 자, 평균 재고자산을 1일 매출원가로 나눈다 하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이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처음에는 선뜻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서울은
연간 평균 10,000원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상품의 판매로 자, 10,000원의 재고를 자, 상품의 판매로 이 10,000원의 재고를 모두 소진하면 이제 창고에 재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000원만큼의 재고를 다시 매입을 해서 그 재고 수준을 맞춰준다 이 말입니다. 맞춰준다. 자, 그리고 이 주식회사 서울의 연간 매출 원가가 73,000원이다. 73,000원이다. 자, 이 재무제표 분석이나 뭐 각종 시험이나 이런데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설명을 붙이면서 문제가 나오거나 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붙여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죠. 자, 이거는 이제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 자, 똑같은 이제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기초 재고가 15,000원이고 기말 재고가 5,000원이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하면 기초와 기말을 합치면 20,000원이 되고 나누기 2를 하면 10,000원이죠. 그럼 결국은 평균 재고는 얼마다? 10,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울의 연간 매출원가는 73,000원이다. 이렇게 두 줄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평균 재고 금액은 아까 말했듯이 10,000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일일 매출원가는 자, 연 매출원가가 73,000원이니까 자, 73,000원을 자, 365일로 나눠주면 하루 평균 매출원가가 얼마다? 자, 하루 평균 200원이다 이 말이에요. 매출원가는 판매되는 재고자산의 원가죠. 판매되는 재고자산의 원가예요. 그러니까 하루 원가 기준으로 하루 200원어치씩 팔린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러면 판매 기간은 며칠이 될까? 자, 평균 재고 금액이 10,000원인데 하루 평균 200원어치씩 팔리면 며칠 만에 팔리는 거예요? 50일 만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평균적인 재고자산 판매 기간은 50일이 되는 것이다. 자,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회사는 평균적으로 재고를 얼마씩 보유한다? 10,000원씩 보유한다 이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지금 재고를 10,000원어치 보유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날에 근데 10,000원 재고 중에서 첫 번째 날에 200원어치가 팔린 거예요. 그러면 200원 팔렸으니까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9,800원만큼 남아 있겠죠. 200원 팔렸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틀째 또 200원 또 팔린 겁니다. 그럼 원래 200원 팔린 거에서 200원 또 팔렸으니까 총 얼마가 팔린 거예요? 총 400원 팔렸죠. 그럼 이틀째 가면 이제 재고는 얼마가 남아 있을까? 10,000원 중에 400원어치가 지금 팔린 상태죠. 이틀 만에 팔린 상태니까 이제 9,600원 재고가 남아 있게 돼요. 그죠? 자, 이 그림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일째는 자, 600원어치가 이제 팔리게 되는 거죠. 200원 다음에 200원 이제 400원만큼이 이틀 만에 팔렸고 3일째 이틀이 또 팔렸으니까 총 600원만큼이 이제 팔린 겁니다. 그러면 재고는 9,400원만큼의 재고가 남아 있겠죠, 창고에. 자, 4일째는 당연히 이제 800원 팔리고 재고는 9,200원 남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쭉 이제 하루 200원어치 팔면 결과적으로 전체 창고에 쌓여 있던 10,000원어치의 재고 중에 재고가 며칠 만에 팔리는 거냐 이 말이에요. 며칠 만에. 자, 계산해 보면 50일 만에 이 10,000원어치의 재고는 다 팔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팔리고 남아있는 재고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다 팔렸기 때문에. 50일 만에 매출원가가 얼마 돼요? 50일 만에 매출원가가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재고는 다 팔리고 재고는 0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재고는. 그럼 재고가 0이 됐으니까 이제 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매입을 해야 되죠. 다시 매입을 하면 다시 이제 또 이제 10,000원어치 매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51일째부터 다시 200원 다음에 400원 다시 또 매입을 다시 또 판매를 하게 되는 거다. 자, 그림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 채권, 자, 우리가 재고자산 판매 기간 봤으니까 이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재고자산의 외상 판매가 되면서 매출 채권이 생기는데 그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가 될 때까지 걸린 이 기간을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말한다. 근데 문제는 자, 매출 채권의 이 회수를 일일이 다 카운팅할 거냐? 이 매출 채권은 며칠 만에 회수가 됐냐? 이걸 일일이 다 카운팅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유형을 보면 또 이 회계 기간이 달라지게 되면 자, 이 경우에는 아예 지금 회수가 아직 안 된 상태죠. 근데 2000X1년대 회수 기간 구하고 싶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게 아예 지금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회수 기간을 알 수가 없죠,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 자, 그러니까 결국 회계 기간이 나눠지는 경우, 다른 회계 기간에 판매되고 회수되는 경우, 자, 한 회계 기간 안에 판매되고 회수되는 경우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매출 채권이 이제 매출 채권이 만 원이 생겼는데 이 중에 일부 5,000원은 회수가 됐는데 나머지 5,000원은 회수가 안 됐어요. 자, 그랬을 때 회수 기간 계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도 회수가 며칠 만에 됐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세는 게 아니고 결국 한 회계 기간에 2000X1년에 이 회사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며칠 만에 회수가 됐나, 이 회계 기간에 평균적으로 매출 채권이 며칠 만에 회수가 됐냐 하는 평균적인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우선 재고자산 판매 기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이제 이렇게 구해요. 자, 매출 채권은 매출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은 매출 채권하고 대응이 되는 것은 매출액이 대응이 됩니다. 그죠? 매출이라는 수익이 대응이 돼요. 자, 그래서 자, 평균 매출 채권을 자, 하루 1일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구한다. 자, 앞에 재고자산 판매 기간하고 흐름이 비슷하죠. 자, 분자는 평균 자산, 분모는 하루 평균 매출원가 뭐 그렇게 나오니까 흐름이 비슷해요. 자, 여기서 평균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초 기말 대해서 나누기 2하는 평균치를 말하는 거 똑같은 설명입니다. 자, 1일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연 매출액을 자, 365로 나누어서 하루 1일 매출액을 구하는 거. 자, 이게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예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연간 평균 10,000원의 매출 채권 잔액을 유지한다.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판매로 매출 채권 잔액이 10,000원이 되면 이제 그 매출 채권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출 채권 잔액이 10,000원, 그 연평균 액수인 10,000원이 되면 이 10,000원의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다. 자, 주식회사 서울의 연간 매출액은 146,000원이다. 자,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설명들을 덧붙여서 나오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친절한 설명이 없이 그리고 전액 외상 매출 한다고 가정한다. 일단 전액 외상 매출, 자, 요 전액 외상 매출 일단 기획을 좀 해놓으시고 뒤에 다시 또 한번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런 설명들이 아주 친절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친절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죠. 기초 매출 채권 15,000원, 기말 매출 채권 5,000원이다. 그러면 평균 더하기 해서 나누기 2하면 평균 10,000원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냥 연간 매출액은 146,000원이다. 그리고 전액 외상 매출한다고 일단 가정한다. 여기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정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이 매출액 14만 6천 원 중에서 실제로는 현금 매출도 있고 외상 매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있는데 근데 현금 매출이 얼마냐 외상 매출이 얼마냐 그걸 따지지 말고 전액 외상 매출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평균 매출 채권은 자, 똑같이 자, 10,000원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 없죠? 자, 1일 매출액은 연 매출액 14만 6천 원을 자, 1년 365일로 나눠주면 자, 하루 매출액은 400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 400원씩 매출을 하는데 전액 외상 매출이라고 가정을 하니까 결국 하루 400원씩 매출 채권이 꼬박꼬박 생기겠죠. 그러면 매출 채권 10,000원까지 되는데 며칠이 걸릴까? 며칠이 걸릴까? 그러니까 10,000원을 400원으로 나눠주면 며칠이 걸린다? 25일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25일째가 되면 매출 채권의 잔액이 이제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00원이 되고 그때 이 매출 채권 10,000원을 전액 다 회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 채권 잔액이 이제 얼마가 돼요? 회수가 다 됐으니까 또 0이 되죠.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매출 채권이 다시 400원씩 400원씩 또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첫날에 매출을 했는데 전액 외상 매출했다고 가정을 하면 매출 채권이 400원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날 또 400원의 외상 매출을 또 하면 이제 매출 채권이 잔액이 얼마가 될까? 800원 돼 있겠죠. 아직 못 받은 채권이 800원 된다. 그 다음 3일째 또 외상 매출을 하면 또 400원 외상 매출을 했죠. 그러면 이제 못 받은 외상 매출 채권이 1200원이 돼요. 4일째가 되면 또 매출 채권이 1600원이 되죠. 자꾸 돈을 못 받은 외상 매출금, 그 매출 채권이 쌓이니까 점점 이제 매출 채권이 쌓이겠죠. 자, 그래서 쭉 이제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영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5일째가 되면 자, 이제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가 되느냐?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매출 채권 10,000원 잔액은 앞에서 봤던 이 회사가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매출 채권 잔액이에요. 평균적으로 10,000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 그 10,000원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이 10,000원을 전액 다 회수를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전액 다 회수한다. 전액 다 회수하면 이제 매출 채권의 잔액은 이제 얼마가 될까? 다 회수했으니까 0이 돼 있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다시 또 400원, 800원, 또 1200원 이렇게 또 쌓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25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시인데 자, 앞에 나왔던 예시 2번하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기초채권 15,000원, 5,000원. 자, 연간 매출 14만 6천원. 똑같은데. 자, 이번에는 자, 매출액의 50%는 외상 매출이고 50%는 현금 매출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럴 때 자, 그럼 평균 매출 채권은 어떻게 될까? 자, 평균 매출 채권은 뭐 똑같이 15,000원, 5,000원이니까 그냥 10,000원이에요. 그죠? 이건 달라질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 매출을 해야 매출 채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를 이제 외상 매출액을 봐야 되겠다. 근데 1년의 연간 매출액이 14만 6천원이니까 50% 외상 매출액은 얼마일까? 1년에 7만 3천원이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액은 7만 3천원이다 이 말이에요. 외상 매출액은 7만 3천원이고 그리고 1년이 365일이니까 그러면 하루 평균 외상 매출을 얼마 하는 거냐? 200원만큼 외상 매출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10,000원 외상 매출 하루
외상 매출 200원.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구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10,000원을 자, 하루 평균 외상 매출 금액 200원으로 나눠지면 결국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50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50일이라 쓰는 겁니다. 50일이라 쓰고, 왜? 현금 매출은 아예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현금 매출이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외상 매출 한금만 가지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이렇게 구한 거다. 50일이라고.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문제에서 그렇게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구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요구 조건이 없으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그냥 50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만 생각한 거냐? 외상 매출만을 생각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현금 매출은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 매출은 자,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0이다 이 말입니다. 0이다. 그러면 회사 전체의 평균적인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내가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사 전체의 평균적인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자, 현금 매출의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0이니까 0인데 내가 지금 50%는 현금으로 매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 50%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외상 매출을 내가 또 50% 하고 있는데 그 외상 매출의 회수 기간은 50일이니까 거기에는 또 50%.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전체적인 평균적인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얼마가 될까요? 며칠이 될까? 25일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앞에서 우리가 현금 매출 50%, 외상 매출 50% 해가지고 회사의 평균적인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구하면 25일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구한 매출 채권 회수 기간 25일하고 자, 앞에 우리가 예시 2번에서 자, 전액 외상 매출이라고 가정하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 구했을 때 그때 25일이었잖아요. 그죠? 그 결과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자, 문제에서 특별히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자, 현금 매출, 외상 매출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회수 기간 구하고 뭐 평균하고 이런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전액 외상 매출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구해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자,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자, 회사에 따라서 현금 매출의 비중이 큰 회사도 있고 외상 매출의 비중이 큰 회사도 있겠죠. 자, 현금 매출의 비중이 큰 회사의 경우에는 현금 매출의 비중이 크다. 대부분 다 현금 매출, 다 현금으로 다 현금 장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0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이게 뭐 거의 뭐 70%, 뭐 80%, 뭐 90%도 90%가 나오고 외상 매출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이게 뭐 한 10%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 회사 전체적인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어떻게 나올까요? 굉장히 낮게 나오겠죠. 굉장히 작은 기간이, 굉장히 이 단축된 짧은 기간이 나오겠죠. 굉장히 기간이 짧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전체적인 평균적인 기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 매출의
이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자꾸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뭘 말하냐? 아,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짧으니까 아, 이 회사는 전반적으로 현금이 빨리빨리 들어오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현금의 현금 회수 기간이 짧구나. 자, 그 반면에 외상 매출의 비중이 높은 회사는 거의 대부분 현금 매출이 없고 거의 대부분 다 외상 매출이더라. 그런 회사는 현금 매출은 그러니까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0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0%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외상 매출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거의 90%야. 그러면 회사 전체적인 평균적인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주 길게 나오겠죠. 길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주로 외상 매출을 많이 하고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구할 때는 자, 외상 매출만을 생각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매출까지 다 포괄하는 평균적인 회수 기간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의 유의사항을 보면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현금 매출을 포함한 회사의 평균적인 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의미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적인 매출 채권 회수 기간 또는 평균적인 현금 회수 기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아마 의미가 더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매출까지 포함한다. 두 번째, 100% 현금 매출만 한다. 그러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0이에요. 이 회사는.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주기는 오로지 뭐만 영업주기다? 재고자산 판매 기간만 영업주기가 돼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0이니까. 그죠? 세 번째, 자, 현금 매출의 비중이 높은 회사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당연히 짧아진다. 그러면 영업주기도 짧아지죠. 그만큼 현금이 빨리 들어오죠. 회사의 유동성에는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외상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면 그러면 당연히 회사의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길어지고 영업주기도 길어지죠. 그러면 회사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에요. 자, 이 매입 채무 지급 기간도 앞에 나왔던 거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외상 매입을 하면서 매입 채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매입 채무를 지급하기까지의 기간인데 이걸 일일이 카운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기 기간도 달라진다. 그러면 이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어떻게 일일이 카운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매입 채무 회수 기간은 이렇게 회기 기간 내에 발생하고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회기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외상 매입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지급했는데 또 일부는 해 넘겨서 지급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긴다. 일일이 카운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매입 채무 지급 기간도 우리는 회사의 전체적인 평균적인 그 회계 기간의 평균적인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자, 이렇게 계산돼요. 평균적인 매입 채무 지급 기간입니다. 자, 앞에 거하고 흐름이 같아요. 자, 분자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평균 매입 채무가 오겠죠. 당연히 매입 채무 지급이니까 평균 매입 채무가 오고 분모에는 자, 매입 채무는 매입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는 매입액이 오는데 이제 1일 매입액이 오겠죠. 하루 매입액. 자, 그러면 자, 평균치니까 자, 기초 기말 대해서 나누기 2 똑같고요. 자, 이 하루 매입액은 자, 연간 매입액을 365일로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연간 매입액을 바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재고자산 계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자, 기초 재고가 있고
다음에 단기에 매입하면 당연히 재고자산이 증가하죠. 차변이고. 단기에 판매가 되면 자, 판매된 재고 그 원가가 바로 매출원가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결국 재고자산이 감소되는 거죠. 판매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 그래서 이 차변과 대변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매입액을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를 더해서 기초 재고를 빼주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연매입액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연매입액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나누기 365를 해서 하루 매입액을 구한다. 자, 이제 예시 4번을 보겠습니다. 주식의 서울은 자, 연간 평균 9,000원 매입 채무 잔액을 유지하고 있고요. 상품의 매입으로 매입 채무 잔액이 9,000원이 되면 그 9,000원의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식의 서울의 연간 매입액은 10만 9,500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또 나왔죠? 전액 외상 매입한다고 가정한다. 자, 이것도 앞에 매출채권 회수기간하고 똑같은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오고, 자, 문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식의 서울의 기초 매입 채무 10,000원, 기말 매입, 여기 매출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입 채무입니다. 매입 채무. 자, 8,000원. 자, 그 다음에 주식의 서울의 연간 매입액은 자, 10만 9,500원이다. 10만 9,500원이다. 그 다음에 주식의 서울은 전액 외상 매입한다고 가정한다. 자,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평균 매입 채무는 자, 10,000원 더하기 8,000원 나누기 2 해서 자, 평균 매입 채무는 9,000원 나오죠. 9,000원 나오죠. 자, 요거는 자, 이거 매출 채권이 아니고 매입 채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일 매입액은 자, 연간 매입액이 10만 9,500원이니까 자, 나누기 365일 하면 자, 1일 매입액은 자, 300원이에요. 300원. 자, 그러면 우리가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평균 매입 채무 9,000원을 하루 매입액 300원으로 나눠주면 자, 30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전액 외상 매입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결국 이 하루 매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입을 하면 바로 이게 외상 매입금, 그러니까 매입 채무가 되는 거죠. 하루 300원씩 매입 채무가 계속해서 쌓여간다. 얼마가 될 때까지? 9,000원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 기간까지 며칠이 걸리냐? 30일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9,000원이 되면 매입 채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매입 채무는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매입 채무는 이제 전액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30일째 되면. 자, 그래서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하루 자, 외상 매입하고 300원의 매입 채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외상 매입을 했는데 300원 외상 매입을 또 했어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가 잔액이 이제 600원 되겠죠. 그 다음 사흘째 되면 매입 채무가 또 900원 잔액이 되고, 그 다음 4일째가 되면 매입 채무 잔액이 1,200원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300원씩 계속 잔액이 쌓이는 거예요. 매입 채무가 이렇게 계속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을 계속 해요. 매입을 계속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일째 되면 자, 매입 채무 잔액이 얼마가 된다? 9,000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평균 매입 채무 잔액 9,000원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매입 채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급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매입 채무는 이제 지급을 하게 된다. 얼마를? 9,000원을 다 지급한다. 그러면 매입 채무는 이제 다 지급했으니까 잔액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다 지급을 해서 잔액이 이제 0 된 상태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1일째부터 다시 300원씩 이제 외상 매입을 또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입니다. 자, 그다음 예시 5번은 자, 예시 4번하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여기는 자, 서울의 연간 매입액은 연간 매입액이에요. 자, 109,500원이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또 이제 50%는 자, 외상 매입, 50% 외상 매입. 자, 50%는 현금 매입. 자, 이것도 매출 채권 회수 기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일단 자, 평균 매입 채무는 똑같이 9,000원이죠. 자, 하루 외상 매입액은 109,500원 중에 50%가 외상 매입이니까 자, 109,500원에 50% 그거를 이제 365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결국 50%는 54,750원이고 365일로 나눠주면 하루 외상 매입액은 150원이에요. 자, 150원. 그러면 자, 우리가 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구할 수 있는데 자, 평균 매입 채무 9,000원 나누기 자, 하루 외상 매입액 150원 하면 이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60일 나오죠. 자, 근데 이 60일은 어떤 날짜가 되겠습니까? 자, 현금 매입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외상 매입만을 고려한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나오게 돼요. 자, 문제에서 자,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자, 외상 매입만을 고려한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계산하라고 문제에서 딱 집어서 요구하면 60일이 답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 사항 없으면 60일로 답을 하면 안 돼요. 60일 답을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현금 매입의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자, 0이죠. 현금 주고 매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0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전체의 평균적인 자, 지급 기간,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얼마가 되는 거냐? 자, 현금 지급을 한 경우가 지금 현금 매입을 한 경우가 50%예요. 그리고 외상 매입을 해서 60일 만에 지급한 것이 또 50%다 이 말입니다. 외상 매입이 50%니까. 그죠? 그러면 이 회사의 평균적인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30일이다. 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앞에서 전액 외상 매입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해서 구한 매입 채무 지급 기간하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같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때 이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 매입만 생각한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회사 전체의 평균적인 매입 채무 지급 기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급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급 기간을. 그래서 자, 회사가 많이 거래하는데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현금 주고 그냥 바로 매입하더라. 그러면 현금 매입의 비중이 높으면 이게 막 거의 90%예요. 외상 매입은 거의 한 10%밖에 안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의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이 나오겠죠. 짧은 기간이 나온다 이 말은 현금을 빨리빨리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금 지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말입니다. 외상 매입의 비중이 높으면 현금 매입은 한 10%밖에 안 되고 외상 매입이 거의 한 90% 되더라. 자, 그러면 회사 전체적인 외상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회사 전체적인 평균적인 지급 기간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문제에서 특별히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만을 고려해서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구하라는 그런 단서가 없으면 회사 전체적인 현금 매입까지 고려한 지급 기간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1번은 자, 일반적으로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현금 매입을 포함한 회사의 평균적인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금 매입, 외상 매입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전액 외상 매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그냥 구하면 돼요. 그죠? 2번
자, 100% 현금 매입만 할 경우에는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0이고, 자, 그러면 영업 주기하고 순영업 주기는 그냥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 매입의 비중이 크면, 그러면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이 회사는 굉장히 짧아질 것이고, 그러면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짧아지니까 순영업 주기가 길어지겠죠. 회사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현금이 머물러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의미니까 회사의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유동성 측면만 놓고 보면 늦게 주는 게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회사가 현금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다. 네 번째, 자, 외상 매입의 비중이 크면 매입 채무의 지급 기간이 이제 커지고, 그러면 당연히 순영업 주기는 짧아지죠. 그러니까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길다 이 말은 회사에 현금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이 말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유동성만 놓고 보면 좋은 것이다. 긍정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 앞에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봤는데,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자, 영업 주기, 순영업 주기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재고자산 판매 기간이 며칠 나왔냐? 50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자, 25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 주기는 어떻게 돼요? 이건 다 평균적인 기간을 구한 거죠. 이 회사의 영업 주기는 75일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자, 영업 주기가 75일인 상황에서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며칠이 나왔습니까? 30일 나왔죠. 그러면 이 회사의 순영업 주기는 어떻게 돼요? 45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간단한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현금 판매 없이 외상 판매만을 하는 자, 주식회사 강진의 2000X1년도 관련 사항이다. 자, 주식회사 강진의 2000X1년도 자, 평균 매출 채권 금액을 구하라 라고 했고, 단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년을 360일로 가정한다. 360일로 가정하면 그냥 360일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제시된 거 보니까 자, 여기는 이제 영업 순환 주기 이런 말 쓰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영업 순환 주기 또는 영업 주기 같은 말이에요. 236일이다. 이렇게 영업 주기를 줬네요. 이 회사에. 이 회사의 연 매출액이 10만 원이에요. 매출 원가율이 90%다. 자, 매출액이 10만 원인데 매출 원가율이 90%면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매출 원가는 자, 매출액 10만 원에 원가율이 90%니까 매출 원가는 9만 원이 매출 원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될까? 10만 원 매출에 매출 원가가 9만 원이니까 매출 총이익은 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은 10%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평균 재고자산은 자, 5만 원이 평균 재고자산이에요. 자, 이게 평균이라는 말이 나오죠. 기초 기말대에서 나누기 2를 해서 나온 숫자가 5만 원이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재고자산 보유 기간을 한번 봅시다. 자, 재고자산 보유 기간은 자, 평균 재고 자, 5만 원인데. 평균 재고 5만 원인데 자, 하루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죠. 하루 매출 원가. 그런데 하루 매출 원가 안 나오고 문제에서는 자, 매출 원가율이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매출 원가를 계산했죠. 그러니까 1년의 매출 원가가 9만 원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자, 1년은 360일로 가정했으니까 나누기 360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부모는 하루 매출 원가는 9만 원 나누기 360원, 360일. 그리고 평균 재고는 자, 5만 원 하면 자, 재고자산 보유 기간은 200일이 나옵니다. 200일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자, 영업 주기, 영업 순환 주기가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236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며칠이 되겠습니까? 36일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구합니다. 자, 평균 매출 채권. 자, 문제에서 평균 매출 채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매출 채권 나누기 하루 매출액인데 1년의 매출액이 10만 원이었죠? 하루 매출액이니까 나누기 360일 하면 됩니다. 그죠? 분모는 10만 원 나누기 360일이고, 자, 분자는 평균 매출 채권. 그런데 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며칠이 나와야 돼요? 36일이 나와야 되죠. 두 개를 합한 것이 영업주기 236일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균 매출 채권을 그냥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다. 10,000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상 영업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요. 복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